자, 제4장 이제 질서 위반 행위의 재판 및 집행이 있죠. 자, 제25조는 관할 법원이 어딘가 말하는 건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한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할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거든. 근데 이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행정청이란 것은 국가 쪽이고 당사자란 국민 쪽이죠. 위치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종류고.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 1항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행정청 과태료부가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제기하죠. 그럼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 통보한 때가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다. 이 조항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7조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항상 잘못되면 옮겨라 이게 있죠. 1항은 사유가 나와 있겠지 뭐.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자, 관할이 없다 위반이죠. 결정이니까 판결이 아니죠. 이송한다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조건 아닙니다. 2항 불복하는 거. 당사자와 검사는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죠. 특히 우리 시험 나오는 항고는 대부분 다 즉시 항고, 보통 7일이죠. 할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조 준용 규정이 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 2조부터 4조까지 6조, 7조, 10조 및 제24조부터 26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원래 질서위반행위법 유지법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준용한다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아니고. 제29조 법원 직원의 제척 등이 있다. 즉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민속법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자, 중요한 거는 직원이죠, 직원. 그죠? 직원들, 법원 직원들도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30조 행정청 통보 사실의 통지. 자, 법원은 21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행정청에 통보가 있으면 그 법원이 검사에게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 제 31조 신문이 있죠. 1항 기일 지정. 법원은 신문 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이 재판한다는 것은 일단 당사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심각하게 물어봐 준다. 그 말입니다. 2항은 의견의 청취와 진술 나와 있는데, 법원은 검사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신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3항은 기일 통지.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오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나와 있습니다. 1항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법원은 행정청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소속 공무원의 출석.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땜빵 나온다는 거죠.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 탐지와 증거조사. 1항 직권 탐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준용 규정. 1항의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 소, 고 세 가지입니다. 사실 탐지, 소환,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그 다음 제35조 조서의 작성.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증인, 감정인 같은 중요한 사람은 조서를 작성하는 거고 반드시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필요할 때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제36조 재판 1. 형식 중요하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즉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고 2항 원본.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원판서. 결정서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0조 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다가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 정본, 등본이 있죠. 정등사기, 정인. 자, 아까 원본은 판사가 서명 날인하죠. 그런데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사기, 원판서, 정등사기입니다. 정본과 등본은 사무관이 기명 날인한다. 그 다음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즉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2항, 사항은 이제 가름할 수 있는 경우 2항의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37조 결정의 고지 1. 상대방이 누구냐?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방법이 나와 있죠. 결정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3항 원본에 부기하는 게 나와 있는데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38조 항고 1항 불복하는 방법이 뭐냐? 즉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자, 이건 중요하죠. 당사자와 검사 모두 불복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이라는 게 결정 방식이니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항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갖다가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하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집행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이 있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안 됩니다. 그건 예외가 되죠. 우리 시험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겠죠. 과태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가 되는데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찝찝해서 없다 그랬죠. 찝찝 없다 그랬죠. 그건 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고. 2항 의견 청취.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고.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 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제41조 재판 비용. 자, 이건 중요하죠. 1항 과태료를 부과할 때고 2항은 부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항 부과할 때는 즉 사고 쳤다는 얘기죠. 과태료 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선고받으면은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사고 쳤다는 얘기죠. 그럼 사고 친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잘못한 게 없다고 인정이 됐나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내야 된다.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한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항
항고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인정한다. 즉 이제 즉시 항고해가지고 항고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자,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 절차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인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마디로 1심 비용, 2심 비용을 몽땅 다 국가가 내야 된다. 뭐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자, 1항 주체.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가끔 이제 판사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행정부니까 당연히니까 행정부 일종인 검사가 되겠지. 판사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 2항 절차.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이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모르셔도 되는 거고. 3항 준용규정.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24조 및 24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24조의 2 제1항 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조 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해로 본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통보. 검사는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다가 통보하여야 한다. 자,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1. 위탁을 누구한테 하느냐.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집행한다. 2항 수입의 기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즉 일한 사람이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겠죠. 제44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할 수 있다. 원래 재판할 때는 당사자 불러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신문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빠뜨리니까 약식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제45조 이의신청. 1항 신청기간. 당사자와 검사는 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약식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불복인 거죠. 왜 신문을 안 해주느냐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2항 의견 청취.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3항 기간의 법적 성질은 즉 제1항의 기간 불변 기간으로 한다. 요 7일 말하는 거죠. 4항 기간의 예외.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그죠?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못 지키면은 14일, 외국에 있으면 30일로 한다 하는 것들은 날짜랑 같습니다. 제46조 이의신청의 방식. 1항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다 제출함으로써 한다. 2항 부본의 송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정본, 원본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다음 제47조 이의신청의 취하. 중요한 것들 아니고 1항 취하의 시기. 이의신청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지금 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복이니까 정식재판을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결정 고지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2항 취하 방식 이 신청에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신청 취하서를 46조 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 산다. 다만 신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3항 취하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46조 2항에 따라 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 신청에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 신청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8조 이 신청 각하 사유는 방, 소 두 가지인데 법원은 이 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각하 결정의 불복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49조 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확정된다. 1호 이, 각, 취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신청이 없는 때 2호 이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3호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 신청을 취하한 때 이, 각, 취라는 겁니다. 제50조 이 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로의 이행 1항 사유 법원이 이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 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2항 절차 제1항의 경우 법원은 31조 1항에 따른 신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 것들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5장 보칙 51조 중요한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제52조 관어사업의 제한 이건 중요합니다. 실효성 확보수단이죠. 1항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관특 3.15입니다. 관특 감정 그랬죠. 관특 3.15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즉 315가 되죠. 315, 3회 이상, 1년 경강, 500만원 이상. 그리고 모두니까 요 1호하고 2호하고 모두 가셔야 됩니다. 자, 2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그래서 관어사업 제한은 이 특별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특 315라고 기억하시고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횟수와 금액이죠. 횟수와 금액. 그래서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그 횟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법률하고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3회 500만원 똑같으니까 뭐 이건 암기 안 하셔도 되겠죠. 다만 횟수 계산 방식은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한 통을 1회로 부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뭐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죠. 천, 질, 생, 책 되어 있는데 암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에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호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호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호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특별한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시 법률 제2항 주무관청의 요구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징수 후 철회.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의 과태료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사항 주무관청의 요구 이행. 제2항에 따른 행정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의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자, 여기도 실효성 확보죠. 1항 요건 나와 있는데, 자, 징공 나와 있죠. 행정청 과태료의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 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 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항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사후통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뭐, 대통령령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54조 중요하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즉 1항 감치결정, 감옥에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어사업지하면 관특 3위로 했죠. 관특 3위로. 이런 감정 3일천, 천이 다르죠. 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체납자라고 하고 괄호 열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사람을 가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호, 2호 모두 갖춰야 됩니다. 이걸 1호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그래서 뭐 횟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보듯이 횟수와 금액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하고. 2호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그래서 감, 정, 사람을 가둔다는 게 좀 더 심한 처분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당한 사유와 특별한 사유의 차이를 모르겠지만 관어사업 제한은 특별한 사유라고 되어 있고 감치는 정당한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특, 감정 암기하시고 또 차이점은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게 다른 거죠. 관어사업 제한은 315, 500이고 이거는 3일천, 1000만 원입니다. 모두를 갖춰야 된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 중요한 거 아니고 감치 신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검사한테 신청한다는 얘기죠. 3항 불복 1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4항 일사부재리. 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해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사람 가두는 거니까. 5항 필요사항 결정. 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나올 거 아니니까 그냥 패싱하시면 됩니다.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판의 용치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받을 때는 번호판을 빼앗아간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1항 대상 나와 있는데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 행위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 14조에서는
그 법 제55조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 위반 행위를 보호받은 과태료, 한마디로 이런 거 위반한 때라는 거겠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률 2항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1항에 따라 등록번호가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치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3항 반환 자동차 관련 과태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를 즉시 내줘야 한다. 돈 다 내면 빨리 주란 얘기죠. 4항 일시해제도 가능합니다. 일시해제.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를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를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필요한 사항 결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의 제출. 자,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에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 등록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 팔 때 과태료 다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뜻입니다. 다만 전자정보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57조 과태료. 즉 이 법에서도 여러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있죠.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그래서 대상은 22조 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거방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고, 그 2항 주체는 1항에 따른 과태료는 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조문들 있죠. 그것은 꼼꼼하게 잘 보시고 필요 없다고 한 조문은 혹시나 몰라서 한번 읽어드린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서법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법령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